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식과 다투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서운한 마음은 그날로 풀어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그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인 감정은 오해를 키우고 해결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화하고 풀어내야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의 작은 무례에 서운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날 바로 대화하며 오해를 풀었습니다. 덕분에 관계가 더 깊어졌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쌓인 서운함을 방치하다 큰 갈등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자식과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쌓이지 않게 그날로 푸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를 낮춰라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서운한 감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모두 충족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식이 매주 찾아오길 기대했다가 실망감이 쌓였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바쁘면 한 달에 한 번만 보자며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담 없이 더 자주 부모를 찾아왔죠.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작은 노력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이 해준 작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다고 표현하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이 사소한 선물을 할 때마다 고맙다, 내가 생각해줘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더 자주 부모를 챙기려 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자식은 부모를 소홀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라입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자식의 생활 방식이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자식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자주 찾아왔죠. 반면 다른 친구는 끝까지 반대하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아라입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사과를 기다리며 서운함을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이 늦게 연락한 것에 대해 서운했지만 먼저 웃으며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죄책감 없이 부모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왜 사과도 안 하냐며 불만을 품었고 결국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사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일은 잊어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식과의 갈등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그땐 그랬지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의 실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불만을 키웠고 결국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묻어두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식의 삶을 간섭하지 말아라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조언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반면 다른 친구는 자주 개입하다가 자식과 멀어졌습니다. 간섭을 줄이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줄여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서운한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고 바라는 것을 줄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만남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았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많아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자식의 시간과 자유를 존중하라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 줄 때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럽지 않게 느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식이 바쁠 때 강요하지 않고 시간 될 때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자주 찾아왔죠. 반면 다른 친구는 끊임없이 시간을 요구해 자식이 멀어졌습니다.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 유지의 비결입니다. 열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할 때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내가 있어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에 자식은 부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마음속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자식이 부모의 진심을 몰랐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은 오래 두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빨리 풀고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